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고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매 동향이나 종목들, 업종들도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수급만 본다면 네. 우리 증시는 최소한 나쁘지 않다는 것,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수가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적 순매도를 했다고는 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요. 12월 달 들어서 그들이 순매수한 규모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1월 달과는 다른 약 7,300억 원 정도 순매수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선물 계약이 눈부시죠. 오늘까지 약 38,000 계약, 12월 5일부터입니다.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약 한 3주 정도 됩니다. 3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매수했던 선물 롱 포지션이 무려 38,000 계약.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한 아주 공격적인 매수다 하는 건데요. 지난 2월 달도 그랬고요. 지난 6월 달, 7월 달, 6월 달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한 것이 그 다음 달에 지수 급등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3.0 정도 되는데요. 이 수치는 말씀드렸었죠. 배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있는 내일 모레입니다. 아침에 이 베이시스는 정상화된다는 건데요.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베이시스는 일단 보통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조금 낮은 상태다. 지수와 관련된 선물 참가자들의 시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코스닥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단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각각 7,300억 원, 그리고 9,000억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시장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투신권이 문제죠. 오늘까지 13거래를 연속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약 7,500억 원 정도를 매도하면서 전반적인 탄력성을 약간 꺾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또 투신, 외국인 연기금, 또 금융투자 등이 매수하고 있는 것 등으로 봤을 때 현재 일단 객관적인 상황은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매를 했던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인데요. 코스피에서는 SDI, LG화학,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또 LG 디스플레이, 효성, 현대모비스, LG전자, CJ, 현대차,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LG 디스플레이나 또는 LG전자 등, 또 모비스가 좀 들어가 있고 현대차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IT가 2개, 또 현재 자동차 분야가 2개씩 들어가 있다. IT와 SDI까지 합치면 3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LG화학을 모처럼 만에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이 보다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매매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들이 매수했던 대표적인 종목 10개를 짚어보면 SK 머티리얼스, 원익 IPS, AP 시스템, 또 현재 ETNE, 그리고 테라세미콘, 이오테크닉스, 또 고영, 주성 엔지니어링, 아프리카 TV, 또 현재 테스 같은 종목 10개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2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IT 종목들이고요. 그것도 반도체 장비주 쪽에 상당히 쏠려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이들 종목이 지난 주중, 특히 주 후반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 종목의 장 후반에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결국 단타 성향의 외국인들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재 적극적으로 그것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매수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단기 상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아무리 그들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또 그들 종목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그들의
수급 행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인데요. 기관이 순매수한 코스피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LG화학을 매수했고요. 현대제철, S-오일 순매수했고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KTNG, SK텔레콤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KTNG나 SK텔레콤은 배당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IT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종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LG화학 하나, 현대제철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아니라 SK오일을 매수했다는 것이죠. 삼성물산도 들어가 있음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골고루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그 기관들의 그런 태도, 약간은 수비적이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수급 구도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CJ, E&M, 솔브레인, 그리고 카카오, 주성엔지니어링, 동아엘텍, 그리고 아모텍, 파트론, 삼천당제약, 제이컨텐트리,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한 종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주가 한 종목, 삼천당제약 들어가 있고요. 특히할 만한 것은 현재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현재 별반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텍, 파트론 같은 종목이고요. 그 외에 세코닉스 같은 또는 자화전자 같은 이런 종목까지 같이 섭렵하는 그런 경향을 현재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역시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동아엘텍은 자체적인 것보다는 자회사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선익시스템이죠. 선익시스템 자회사 때문에 매수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은 소재업체죠. 그리고 셀트리온 이 종목은 재료가 붙어있는 자회사 상장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선취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CJ E&M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에 비해서는 집중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외국인보다는 보유 기간이 좀 긴 종목들 그런 종목도 위주로 매수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또는 순매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들 종목들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 종목에 초점을 맞출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LG화학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LG전자를 매수했다는 것이죠. 모처럼 만에 LG화학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했다는 건데 중국과 관련된 모종의 긍정적 변화를 다소 의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세스가 조만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더 긍정적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IM 부분, 즉 스마트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 적자폭이 축소되는 쪽으로 움직여 LG전자도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주성, 아프리카 TV를 매수했고 동시에 순매도한 종목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계속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이 동시에 순매도 대상이었습니다.